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들을 준비 되셨나요? 저의 1시간 팟캐스트는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예요. 최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편집도 하나도 없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또 한 테이크 찍었는데 편집할 구간이 생겨 가지고 다시 찍고 있거든요. 그만큼 편집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해 두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해외여행입니다. 해외여행.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가시나요? 저는 꽤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한번 써 봤거든요. 몇 군데를 다녀왔는지 도대체가. 그러니까 세 보니까 한 8 아니다 9 군데? 10 군데? 거의 10 군데 가까이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지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때 배웠던 거나 느꼈던 거, 제일 재밌었던 거, 그 나라들마다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여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 해외여행 제가 다녀온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시간 팟캐스트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1시간 팟캐스트 주제를 받았는데 그때도 되게 좋은 주제들을 추천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 주제 중에 이제 여행을 추천해 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지금 그 여행이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찍고 있고요. 그때 보내주신 주제들은 제가 다 메모해 뒀다가 1시간 팟캐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팟캐스트로 꼭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제가 답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댓글 남기라고 한 거 아니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들은 천천히 제가 팟캐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다른 이야기 좀 잠깐만 해도 될까요? 왜냐면 제 머리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에 제 팟캐스트 듣다가 오늘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마를 했어요. 엄청난 파마를 했습니다. 여기 정수리부터 시작해서요. 앞머리, 옆머리, 밑에 머리까지 전체 다 파마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빠글빠글 뽀글뽀글한 파마는 처음 해 봐요. 근데 이거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걱정했어요, 제가. 원래 파마가 잘 안 나오는 머리거든요. 머리가 힘이 없고 오늘 미용사분한테 얘기해 보니까 머리에 수분이 없대요. 머리에 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게 없어 가지고 되게 잘 상하고 파마가 잘 안 나오는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사분이 진짜 신경 써 가지고 머리 그거 많은 거를 보통 사람들보다 한 7 배는 많이 말아 주신 거래요. 엄청 꼼꼼하게 말아 주셔 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파마가 나왔습니다. 그 완벽하게 꼬불꼬불 라면 같은 파마가 나왔고요. 제가 또 걱정했던 게 제가 오늘 한 머리가 히피 펌이라고 그 옛날에 히피 스타일 있죠. 고거를 따라한 그런 파마인데 그거 잘못하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그리드 아시나요? 해그리드 파마가 될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걱정했어요. '아 했는데 너무 해그리드 같으면 어떡하지? 너무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요런 걱정을 했는데 어떤가요? 해그리드 같은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진 찍어 가지고 제 가족 그 메시지 방에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저번 머리가 낫다고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약간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예요. 좀 안 어울리나? 그리고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이미지가 달라져 있어 가지고 막 깜짝 놀라면서 아직까지 적응 중인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 저번 머리가 더 나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저의 머리는 말렸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 주시면서
저번 머리가 더 나았어."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귀엽게 봐 주시면 1 시간 후에는 좀 적응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적응해 볼게요. 이 머리가 뭐가 좋냐면 저는 이제 좀 나름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 되게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화장을 했는데 엄청 뭐랄까 꾸민 느낌이 나요. 되게 열심히 꾸민 느낌? 그래서 그냥 옷 대충 입어도 약간 힙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뭐 '관리만 잘하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 팟캐스트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려 볼게요. 제가 댓글을 하나 받았는데 쪼끔은 안 좋은 댓글을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제 댓글창은 진짜 깨끗한 편이거든요. 유튜버 분들은 뭐 다 좋은 댓글도 있을 거고 안 좋은 댓글 있을 텐데 저의 댓글창은 굉장히 좋은 댓글만 있는 편이에요, 그 많은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쪼끔은 부정적인 댓글이 달린답니다. 그게 오늘이었는데 어떤 댓글이었냐면요. 한국 분인지 외국 분인지 모르겠어. 근데 "잡설이 너무 길다 진짜."라고 남겨 주신 거예요. 근데 잡설이 무슨 뜻이냐면 좀 쓸데없는 이야기, 관계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다."라는 말을 남기셨고 이게 안 좋은 댓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분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거를 오래 들어 주신 분들이라면 이게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다양한 이야기들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쪼끔 재밌는 얘기도 섞으려고 하니까 이런 관계없는 토픽과 관계없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 어 음 일단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요즘 유튜브에 신기한 기능이 생겼어요. 유튜브 아래에 보면은 동영상 요약하기인가? 뭐 그런 버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 영상에서 한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뭐 한 10 줄? 10 줄로 이렇게 글로 요약을 해 주니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렇게 정보를 알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제 팟캐스트는 1 시간 동안 들을 거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만든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국 분들이 저는 많이 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가끔 댓글을 남겨 주세요. 최근에는 이런 1 시간 팟캐스트에서 남긴 스포티파이 댓글이었는데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팟캐스트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할 거 하면서 귀가 심심할 때 있죠. 뭐 지하철 탈 때나 설거지할 때,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고럴 때 편하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잡소리 상관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토픽이었던 뭐였죠? 해외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제일 먼저 다녀온 여행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녀온 여행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갔던 여행지는 바로바로 태국이었습니다. 타일랜드, 태국. 태국은 가족들끼리 갔던 여행이었고요. 가족끼리 떠났던 첫 번째 해외여행,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갔던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갔던 여행이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솔직히. 뭐 이런 조각조각들 중간중간 장면들만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 최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좀 특이한 음식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았거든요, 음식에 있어서. 원래부터 편식을 되게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그때는 그렇게 그 경험이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고
막 내가 태국을 엄청 가고 싶어서 갔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음식이 있고 그게 좀 낯설고 먹기 싫으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 쪼끔 더 도전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태국의 똠양꿍이라는 음식 아시나요? 이거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똠양꿍이라고 해요. 그게 5가지 맛이 나는 스프인가? 뭐 7가지 맛이 나나? 뭐 단맛, 신맛, 매운맛, 뭐 짠맛 이런 다양한 맛이 나는 스프라는 거예요. 근데 편식쟁이인 저는 듣기만 해도 너무 낯설고 제가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거 되게 맛있는데 한국에 와서 먹어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지 음식들을 많이 먹어 보지 못한 게 쪼끔 후회가 되고 그거 말고도 좀 한국에서 잘 먹지 않는 흔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음식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악어 구이, 악어 꼬치. 악어 아세요? 크로코다일. 그 악어 고기도 있었고 거미도 있었어요. 거미, 스파이더 그 요리도 있었고 뭐가 있었지? 전갈. 전갈은 뭐요? 스콜피언인가? 그 전갈 튀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야시장에서 막 팔고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 다시 한번 저는 편식쟁이라서 그런 거를 도전해 보지 못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죠. 그런데 이런 게 먹는 거는 안 했는데 그 왠지 모르겠는데 동물 아니면 뭐 곤충?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이랑 되게 가깝게 지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서 저희 가족이 막 스케줄을 짜고 막 알아봐서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이미 패키지로 있는 상품을 사서 편하게 투어 버스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하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코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코끼리 타기 막 이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엄청 커다란 코끼리 위에서 이렇게 막 구경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그 뱀, 뱀인데 뱀이 작은 뱀이 아니라 진짜 크고 두꺼운 뱀을 목에 이렇게 걸고 사진 찍는 그런 코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렸을 때 찍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요즘은 겁이 좀 많아져 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그런 용기는 많았어요.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에 걸고 막 사진 찍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런 기억들이 조각조각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여행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걸 한 가지 꼽자면 저는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의 표정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그 호텔 가면은 조식을 주거든요. 조식은 아침에 먹는 그 호텔 뷔페 같은 건데 그 조식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드시고 있었던 그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음식점에 가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나는 이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어.' 그렇게 느꼈지만 앞에 사람이 되게 맛있다.'라든가 막 너무 행복해해요. 그러면 이 음식이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뭔가 나도 맛있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호텔 조식. 엄마가 막 그 오렌지 주스랑 계란 스크램블이랑 빵이랑 뭐 버터 발라 먹고 이런 그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행복해하는 걸 보고 나도 괜히 조식이 맛있어졌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처음 제가 비행기도 타고 그런 거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비행기 옆자리가 아빠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저를 겁주고 막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비행기 너무 흔들리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놀렸던 그런 기억들 어 이 소중한 추억으로 지금 남아 있네요. 그게 사실은 저희 가족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에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후로는 뭐 엄마랑 저랑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엄마랑 아니다, 아니다. 아빠랑 저랑 아니면 오빠랑 저랑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해외여행을 저는 다 해 봤거든요. 근데 다 같이 해외여행을 한 거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야지, 가야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가 나온 거는 어디였죠? 터키 같이 여행 가 보면 좋겠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미나미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좀 미안하고 좀 무섭고 약간 걱정돼 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부탁할 사람이 생기면 부탁하고 이제 넷이서도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좀 시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많은데 뭐 오빠 회사 다니고 엄마 아빠도 다 일하시다 보니까 같이 쉴 수 있는 시간 찾는 게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언젠가 한번 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맛있게 조식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여행 첫 번째 해외여행 태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곳은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 여행은 특이한 점이 현지인들이랑 같이 했다라는 건데 현지인은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해요. 대만 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만 부모님 대만 어머니 대만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대만에서 태어나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 분. 그러니까 대만 분이랑 한국 분이 결혼해서 저의 친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고 또 다른 두 명 친구 해서 총 4 명이서 갔던 여행이고요.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대만 분이시다 보니까 대만에 친척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 외가 친척들, 엄마 쪽 친척들이 다 계셔 가지고 그 친척분들이랑 같이 지냈어요. 그 대만에서. 한 4 박 5일 갔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거기 외삼촌 그리고 외숙모 친구의 외삼촌 외숙모 분께서 투어를 해 주셨어요.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잠도 잘 수 있게 그 외삼촌 외숙모 댁에서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용도 되게 많이 아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많이 사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편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 외삼촌 외숙모를 제가 쪼조, 쪼마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현지인이랑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좋으신 분들이었어 가지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친구들끼리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 없이 해외여행 갔던 거라서 그것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뭐냐 생각을 해 보면 뭐니 뭐니 해도 음식입니다, 음식. 제가 앞으로도 쭉 다른 나라 얘기 많이 할 건데 그중에서도 음식이 제일 맛있었던 곳은 1 등이 대만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음식 자체가 맛있었던 것도 있는데 거기 현지인 분들이 막 추천해 주시는 식당, 단골 가게 이런 곳들만 가다 보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입에 넣는 모든 게 맛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사람이 배가 부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 대만에서 느꼈어요. 막 야시장 같은 데를 가요. 그러면 요즘은 뭐 많아 봤자 한 2 개, 3개 정도 먹는데 그때는 친구들이랑 그냥 막 10개 막 먹고 그리고 포장해 가지고 숙소 와 가지고 또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배가 불러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되나? 사람이 이렇게 배가 부르면 앉아 있어야 되나? 아닌가? 좀 움직여야 되나?' 그거를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배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부르고 막 배가 나중에는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맛있는 게 많았고 먹어도 또 막 먹고 싶은 것들이 생겼던 그런 여행이고요.
저는 뭐가 맛있었냐 하면은 특히나 디저트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빙수나 아이스크림이나 막 되게 많았는데 뭐 와플 같은 것도 맛있었고 버터소보로 그 야시장에서 파는 디저트도 맛있었고 막 엄청 많아요. 버블티 같은 것도 얘기했나요? 뭐 고런 것도 맛있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음식 다시 먹기 위해서 또 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그 대만 여행 갔을 때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영상이 남아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그래서 그 영상을 쪼끔씩 보여 드리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클립이 있으면 여기다 띄워 드릴게요. 대만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갔던 곳은 홍콩 그리고 마카오 다녀왔습니다. 같이 묶어서 다녀왔고 대만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3 명이랑 다녀왔었고 홍콩이랑 마카오는 중학교 친구들이랑 갔었어요. 이 친구들은 저 포함해서 5 명이서 갔었고 어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제일 오래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좀 친구들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좀 글로벌하다고 해야 되나? 막 두바이에 호텔리어 하러 간 친구도 있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갔다가 안 돌아오는 친구도 있고 막 그 지금 곳곳에 있어서 한번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든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이 딱 맞아 가지고 다녀왔는데 잘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마카오를 한 3박 4일 정도 다녀왔고 근데 아쉽게도 이 홍콩, 마카오 여행이 제 머릿속에 많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5명 친구 중에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난 제이예요. 엄청난 그 계획가거든요. 이런 여행 갈 때 특히. 막 엑셀로 시간표 만들어 가지고 몇 시 기상, 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 출발해서 몇 시에 어떤 버스 타고 뭐 버스 카드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찾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뭘 시키지 않아도 그 친구가 막 계획을 엄청 잘 짜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했죠 저는. 저랑 다른 친구들은 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이렇게 계획을 안 짜면 좀 기억이 안 남아요. 저는 그냥 여기 가라고? 알겠어. 이거 먹으라고? 알겠어. 여기서 사진 찍으면 돼? 알겠어."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남아 나중에. 그래서 어딜 간 건지 거기가 뭐였는지 왜 간 건지 이런 게 좀 기억에 안 남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되게 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음 고맙네요 새삼 다시 한번.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안 남지만 그때도 상당히 더웠던 기억. 이때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도 여름이고 그 홍콩, 마카오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막 나시 같은 거 입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고 뭐 음식들도 맛있었고 저는 그 중식 요리 다 좋아해요. 웬만한 거 다 좋아해서 음식도 맛있었고 그런 친구들을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홍콩 제니 베이커리라고 유명한 쿠키집이 있거든요. 거기 쿠키가 진짜 맛있어요. 아직까지 저의 인생 쿠키로 남아 있는데 그 겨울마다 꼭 한번 사 먹는 쿠키가 됐거든요. 그 홍콩 제니 베이커리 쿠키도 기억에 남네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꼽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워터쇼였습니다. 워터쇼. 이게 처음으로 그런 '서커스 같은 게 재밌다. 이런 공연을 보는 게 진짜 재밌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봐서 재밌었던 것도 있지만 그 쇼가 진짜 재밌었고 그거 보고 나서 어디 어느 나라에서 '유명한 쇼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마카오 어떤 호텔에서 하는 워터쇼였어요. 유명한 거. 고거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 마카오까지 있었고요. 와 이거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은 좀 큰 여행인데 바로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을 제가 갔어요. 여기는 무려 2달 동안이나 제가 갔다 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간 거고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어 현장 실습이라는 걸 하고 왔어요. 현장 실습은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 보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전공이 디자인 전공이었는데 뭐 디자인이랑 상관없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미국에서 조금 2달 동안 인턴으로 인턴십 같은 거 해본 거죠. 근데 막 엄청난 좋은 회사는 아니었고요. 그 저도 학생이고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고 외국이기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샌프란시스코로 제가 갔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유튜브 만드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유튜브를 좀 취미로 하고 있을 때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뭐 제품 디자인 할 수 있고요. 뭐 포토샵 이런 거 할 수 있고 영상 편집할 수 있고 그리고 일러스트도 제가 좀 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맞는 일을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건데 어떤 심리학 박사님이 계셨고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막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잘 운영을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편집자로서 일을 한 거죠. 영상 편집도 도와주고 거기에 필요한 일러스트 같은 거 좀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일을 했고 일도 많이 안 했어요. 한 9시 부터 4시 까지인가 고렇게 짧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놀았죠. 막 관광하고 거기 같이 간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는 거의 사실 저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갔지만 이제 학교에서 저랑 똑같이 그 프로그램 신청한 친구들이 막 왔어요. 근데 저랑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고 막 다른 과에 있던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한 5명, 6명 정도 이렇게 그룹으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때 남자분 2분 계셨고요. 여자분도 몇 분이었지? 2분인가? 2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까지 5명 요렇게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쪼끔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UC 버클리라고 그 버클리 대학교 근처에서 지냈는데 저는 한국에서 버클리 대학교라고 하면은 그 음악대학교 버클리 음대를 보통 생각해요. 근데 그 버클리 음대는 아니고 다른 버클리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버클리. 거기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때는 음 간 거고 그래도 뭐 나름 친구들이 생겼다라고는 하지만 그 친구들도 이제 각자 원하는 그 여행이 있을 거고 완전 그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서 저 혼자서 여행을 좀 많이 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여행도 했었고 혼자서 라스베가스 막 비행기 타고 가서 혼자 여행도 했었고 막 그랜드 캐니언 보고 오고 LA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다. 그 여자분들 2분이랑 같이 갔었어요. 거기도 갔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여행에서 제가 가장 뭐 기억에 남았던 거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 얘기해 보면 저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 미국은 친한 친구들이랑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그룹으로 갔던 거고 그분들이랑도 그냥 잘 지내고 그 시간 동안은 재밌게 보냈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친한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쉬웠냐면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여기 와서 막 같이 뭐 '이거 하고 싶다. 같이 이거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라스베가스 같은 것도 제가 혼자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만큼 친하진 않았어요. 막 어디 여행 따로 같이 가자 할 정도로. 그런 거 부탁하지 못해서 저 혼자 갔는데 혼자서 여행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혼자 여행 좋아해요. 엄청 자유롭고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 똑같은 말이긴 한데 또 뭐가 있지?
되게 뿌듯해요. 내가 혼자서 이런 여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거든요.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좋은데 언제 좀 사람이 그리워지냐 하면은 밥 먹을 때 뭐 맛있는 식사 하나 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뷔페를 먹었어요. 좀 유명한 호텔 뷔페를 먹는데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뷔페는 좀 레벨이 높지 않나요? 혼자 밥 먹기? 뷔페 먹을 때 좀 외로웠고 그리고 디즈니랜드도 갔는데 막 줄 설 때 1 시간 2 시간 막 서 있어야 되는데 친한 친구랑 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약간 좀 어색한 친구들이랑 가니까 쪼끔 힘들더라고요, 그런 줄 서는 시간 요런 것들이. 그리고 저한테 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막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화 제목 같다. 그쵸?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일. 호텔 예약을 좀 잘못한 거예요. 막 그래서 돈을 엄청 날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럴 때 막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슬픈데 이거를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쪼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 여행 가거나 아니면 오래 여행을 가야 할 때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좋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랑 가는 여행이 '그리워지더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지더라.' 하는 걸 느꼈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하면은 좋은 점들을 좀 느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미국은 제가 원래부터 영어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유학은 왠지 용기가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야 되니까 용기가 안 났는데 딱 2달 정도 살아보기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 다녀온 곳이었고 미국 서부? 서쪽? 사우스? 서쪽 뭐예요? 웨스트. 웨스트 파트를 다녀왔으니까 이제는 동쪽 막 뉴욕 이런 곳도 한번 가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A 막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예뻤어서 다시 가 보고 싶긴 한데 세상은 너무 넓고 저는 너무 작네요. 가 보고 싶은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미국 여행까지 이야기를 해 봤고요. 이제 5번째 여행지인데 5번째 여행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미국 다음으로 또 학교 프로그램으로 다녀왔었어요. 제가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 아니면 뭐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잘 찾아서 신청해서 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외여행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학생이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본 거죠. 그중에서 저는 학생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하자.' 요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돈을 뭐 반 정도 내고 나 반, 학교 반 이렇게 해서 좀 더 싸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음. 물론 그냥 내 돈으로 가고 싶을 때 원할 때 이렇게 예매하면은 제일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 그 뽑히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막 인터뷰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좀 귀찮은 게 있지만 그게 어딥니까. 음.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이런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혹시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 꼭 놓치지 말고 참가하십시오. 예. 아무튼 싱가포르도 학교 프로그램으로 다녀왔었고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뭐지? 해외에 나가서 그 해외의 좀 장점들 뭐 배워올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돌아오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해외여행이 가고 싶었고 그때
일단 뭐 어느 나라에서 뭘 조사할지 이런 거는 정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해외여행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지? 내가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을까?' 뭐 '유럽을 가 볼까? 아니면은 어딜 가지? 뭐 일본을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싱가포르 뭐 이런 아예 새로운 곳, 생각해 보지 못한 곳을 '한번 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정해 놓고 막 찾아보기 시작했죠. '싱가포르에는 뭐가 있을까?' 원래는 반대가 돼야 돼요. 뭔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잡고 그 주제로 잘 되어 있는 나라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게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는데 뭐 저는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의 주제는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주제로 잡고 다녀왔어요. 그때 약간 싱가포르의 슬로건 같은 거였어요. 싱가포르 뭐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프로그램들 뭐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조사를 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팀 멤버, 팀원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에 친구가 없었어요. 좀 슬픈 얘기인데 이거는 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에피소드가 있고요. 거기서 자세히 얘기를 해 놨습니다. 제가 원래는 친구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다른 학교를 가 버리면서 제가 친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 누구랑 가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저랑 원래 제일 친했던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쪼끔 먼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또 제일 친한 친구, 그러니까 저랑은 또 한 달이 더 먼 친구, 쪼끔 더 먼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3 명이서 멤버가 만들어진 거예요, 팀이.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셋 이서 음 잘 다녀왔고요. 어 뭐 여행도 충분히 했고 그래도 이런 학교 프로그램으로 간 거다 보니까 뭐 대학교 같은 데 가서 교수님한테 미리 이메일 보내서 약속 잡아 가지고 인터뷰 같은 것도 했고 뭐 어디 관광지를 가서도 뭐 레포트 쓰기 위한 뭐 사진들 요런 것도 많이 찍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에는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거를 느꼈나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은 싸움이에요, 싸움. 띵띵 파이트. 요거는 음 재밌는 일이 해프닝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 브이로그도 다 남겨 놨어 가지고 요거는 근데 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3 명이랑 갔잖아요. 근데 한번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많이 가 봤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그 "해외여행 친구들끼리 가면 싸운다더라. 뭐 가족끼리 가도 싸운다더라." 하는 거를 듣긴 들었는데 처음으로 이 싱가포르에서 경험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한 친구가 사진 찍는 거를 좀 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흥미가 없는 아이였고 그리고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런 뭐 해외여행 많이 걷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낯선 좀 처음 해 보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좀 저랑 다른 친구는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녀 봤고 저랑 그 친구가 좀 잘 맞았어요. 여행 스타일도 잘 맞고 얘기하는 것도 잘 맞고 그 친구도 영어나 언어 공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장난으로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웃고 둘이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친구 아까 여행 처음 해본 친구가 스케줄도 너무 힘들지 그리고 싱가포르가 더워요. 그래서 날씨도 덥지 막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는데 저희들끼리 막 사진도 계속 찍고 있지 이러니까 너무 지쳤나 봐요. 그래서 폭발을 해 버린 거예요. 한 2일 차였나? 3일 차에 폭발해 가지고 너네들끼리 놀아. 나는 숙소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어 지금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혹시나 그 친구가 요거를 보게 되면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쪼끔 줄여서 얘기할게요. 미안하다 갑자기 그 친구한테. 지금은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친구라 가지고 아무튼 그 친구는 너무 지쳤었고 우리는 너무 에너지가 많았어서 그게 좀 맞지 않아서 그때 좀 부딪혔거든요. 한 명은 "호텔에서 쉬고 싶다." 우리는 "아 여기 싱가포르까지 왔는데 봐야지. 계속 구경해야지." 하는 그 의견이었어 가지고 이 둘이 잘 안 맞았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뭐 그 한쪽이 양보를 했죠. 그 힘든 친구한테 맞춰 주기로 했죠. 왜냐면 힘든 친구가 우리한테 맞춰 주는 거는 이제 무리잖아요. 무리예요. 그건 무리하는 건데 이제 이 친구 쉬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같이 쉬는 거는 우리도 뭐 에너지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숙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뭐 셋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호텔 라운지에서 뭐 사람 구경해도 되는 거니까 슈퍼에서 막 사 와서 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좀 맞춰가는 과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경험이죠.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서 갔을 때는 막 너무 나한테 '내가 재밌는 것만 찾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분도 좀 살피고 여행 스타일도 같이 이렇게 맞춰 가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레슨이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싱가포르 경치 너무 예뻤고요. 깨끗했고요. 뭐 그런 다양한 소감들이 있는데 오늘은 인상 깊었던 거 고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자자자 이제 그렇다면 다음 여행지인데요. 다음 여행지는 아까 싱가포르 다녀오고 한 3년 뒤에야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게 길게 있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원래는 유럽 여행을 엄마랑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뭐 비행기도 다 예매하고 호텔 뭐 코스 이런 것도 다 짜 놨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는 그 여행을 취소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갔던 곳이 베트남에 있는 다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제일 친했던 언니랑 같이 갔던 여행이었고 오랜만에 해외여행 간 거라서 엄청 설레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때는 또 제가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원으로서 가는 해외여행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달콤했던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편안하게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느긋하게 구경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뭐 몇 가지 있는데 베스트는 우선 친구 저랑 제일 친했던 그 대학교 때 제일 친했고 아직도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엄청, 엄청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제 대학교 룸메이트였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저랑 같이 방을 썼었고 그만큼 친하고 동고동락한 사이라고 얘기해요. 뭐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좋았던 일도 화나는 일도 다 같이 보냈던 친구라서 그 친구랑은 이제 대학교가 달라지면서 어 시간을 더 많이 못 보냈었는데 이제 회사원이 되고 다시 한번 그 3박 4일 정도 같이 잠도 자고 막 놀고 하루 종일 붙어서 얘기하고 뭐 고민거리 같은 거 서로 상담하고 막 이런 거를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엄청 많이 웃고 그 친구랑 잘 맞고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재밌어요. 저를 웃겨 주는 친구라서 엄청, 엄청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도쿄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이 친구를 봤을 거예요. 도쿄에 제가 한 달 살이 하는 동안 놀러 왔던 그 언니입니다. 그 언니랑 되게,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 그거가 제일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는 베트남 화폐 단위가 어려웠어요. 화폐 단위는 돈의 단위가 한국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는 뭐 1달러가 한국 천 한 400원 정도 되나요? 거의 1,0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일본 엔화는 뭐 한국 1,000원이 일본 100엔 이렇게 거의 뭐 공 하나를 빼거나 붙이거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베트남 돈은 어땠냐면 한국 1,000원이 베트남 2만 동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달라서 이거 막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싼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되게 비싼 것들도 있었고 계산을 못 해서 좀 어려웠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마사지를 1일 1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 한국에도 마사지 샵들이 있긴 한데 한국에 있는 마사지 샵들은 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진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는 샵이 있고 마사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는 그 마사지 샵도 있습니다. 유흥업소라고 하죠.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마사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마사지해 준다거나 반대로 한다거나 그런 마사지 샵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뭐가 뭔지 구별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인이지만 '진짜 마사지를 하는 덴가? 아니면 다른 마사지를 하는 덴가?' 그거를 구분하기 좀 어려워 가지고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사실 좀 사치스러운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마사지 뭐 한 30분 받는데 몇만 원 드는데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앉아서 일만 하는데 부자도 아니고 그런 마사지를 자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사지를 안 받는데 베트남에 그 다낭에 딱 갔을 때는 마사지가 한국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휴가 때 간 거니까 이렇게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에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아서 그런 뭐랄까 왕이 된 기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기분. 그 일도 안 하고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원하는 거 다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행지 갔을 때 마사지 한 번씩 받는 거 좋아요. 저는 뭐 베트남에서도 받아 봤고 일본 갔을 때도 마사지 받아 봤고 아까 태국 갔을 때도 마사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고런 게 좀 유명한 나라 그런 서비스가 유명한 나라에 가면은 마사지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졌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음. 뭐 음식도 맛있었고요. 아무튼 친구와의 추억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베트남 여행이었고요. 또 가고 싶어요 베트남은. 그때도 비가 좀 와 가지고 3박 4 일이었는데 이틀만 구경하고 하루는 거의 그냥 숙소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을 완전히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서 한번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그 하노이나 좀 관광지 그 여러 가지 볼거리 있는 곳으로 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호주인데요. 호주는 엄마랑 단둘이 같이 갔던 여행이죠. 이제 처음으로 저도 성인이 되고 엄마는 원래 성인이었는데 아무튼 성인이 된 딸과 엄마가 처음으로 갔던 여행이었고요. 뭐 이거는 브이로그로도 많이 남겼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해 주지 못했던 옛날에 다녀온 여행지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음 뭐 호주나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 글쎄요. 뭐 시드니 다녀왔고요.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요렇게 다녀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제가 호주 다녀와 가지고 그때 느꼈던 점을 얘기했나?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어떤 걸 가장 많이 느꼈냐면 어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랄까? 딸로서의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딸로서의 마음가짐? 이게 어떤 거냐면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을 케어해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가이드해 줘야 되고, 그리고 힘들지 않게 신경 써 드려야 되고, 뭐 예약 같은 것도 다 직접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낯선 곳에 가서 막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거나, 뭐 숙소가 너무 좁아서 불편해하신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계속 어 뭔가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케어를 하는 이 자식의 입장에서, 뭐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딱히 부담을 안 느꼈거든요. 어 뭐 비행기 예매하고 숙소 예약하고 여행 코스 짜고 먹을 거 찾아보고, 이런 거는 저 혼자 할 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해외여행 많이 해 봤고 자유여행 많이 해 봤는데, 그거 그냥 엄마랑 같이 하면 사람 2명 해 가지고 예약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힘든 거 있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엄마도 잘 따라와 주셨고, 그러니까 '아 문제없이 나도 부담 스트레스 없고 엄마도 스트레스 없겠지. 잘 다녀왔다.' 요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언제 이 딸로서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호주에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아까 홍콩 갔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최대한 끝까지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었어서 그 친구를 호주 간 김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저랑 그 친구랑 셋이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어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좀 어렸을 때부터 했고, 그리고 뭐랄까 사회 경험이 많아요. 이렇게 해외에서 혼자 산 경험도 많고 회사 생활도 일찍 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 보고,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겠죠. 뭐 인생 이야기들, 뭐 선배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막 생각이 저랑 진짜 다른 거예요. 뭐랄까 딱 정말 훌륭한 딸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부모님을 호주로 데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혜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내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먼저 따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를 따고 이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으니까, 모셔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고, 막 그걸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엄마랑 저랑 셋이서 이야기할 때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엄마가 되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아 혜민아, 너희 부모님은 좋겠다. 너가 그렇게 생각해 줘 가지고 나도 호주에서 살고 싶어."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호 친구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러고 넘겼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뭔가 계속 '아 나는 좀 부족한 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부모님한테 잘 못하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편하게 해외여행하고 그런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나?'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복잡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라고 할 만한 거를 많이 안 해 봤어요. 회사도 사람이 많은 회사가 아니라 진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 만나는 사람도 되게 적었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 보지 않았고, 그런 선배들, 인생 선배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도 좀 제가 그런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게 됐던 음 여행이었어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말할 거리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마음 아까 완전 긍정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그냥 뭐 왜 부담 가져? 부모님이랑 같이 그냥 편하게 놀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힘들면 말하고 아니면 말고 싫으면 '아 싫구나. 뭐 어쩔 수 없지. 다른 곳 가면 되지.' 이렇게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었고 부담 없었고 뭐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괜히 '그런 점에서 내가 부족한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나? 뭔가 나만의 그런 것들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 있거든요. 그쵸 어머니? 어머니 혹시 이 팟캐스트 듣고 있다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이제 다양한 딸들이 있을 거고 이제 저는 또 그런 뭐랄까 '호주로 어머니를 언젠가 꼭 데려가야겠다.' 이런 그런 기특한 생각은 잘 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아주 긍정적이고 뭐 엄마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셔도 '아 그래? 맞지 않구나. 상관없어요. 저는 맛있네요.'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지냈던 것도 그 뭔가 하나의 좋은 또 다른 추억이나 그 장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 저는 아무튼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좀 제가 부족한 거는 배울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때 어 생각했던 거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에 부모님이랑 여행할 때가 되면은 이제 쪼끔 더 엄마나 뭐 부모님께서 불편하신 거는 없도록 좀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더 해 드릴 수 없는 거 더 해 드릴 수 있는 거 없나 요런 것도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음. 이렇게가 호주 여행이고 제가 최근에 또 일본에 가서 한 달 살이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실 엄청 많이 갔어요. 제일 처음 갔던 게 오사카였는데 오사카를 혼자서 일본 여행 다녀왔고요. 혼자 떠난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어요. 그 뒤로도 오사카 또 한 번 갔었고 그리고 오키나와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갔었고 도쿄는 뭐 4번 갔나? 도쿄도 자주 갔었고 그리고 에히메 현이라고 다카마츠 마츠야마라고 하는 그 지방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도쿄 근처에 있는 센다이라고 하는 곳에도 다녀왔었고 후쿠오카도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삿포로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일본 여행지는 거의 다 가 봤어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1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행은 아쉽지만 다음에 또 따로 1 시간 팟캐스트를 하든가 아니면 일본 여행 또 가게 되면 그때 한번 정리를 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뭐 제일 좋았던 도시를 꼽아 보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도쿄를 이야기하긴 해요. 도쿄가 제일 많이 갔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갔는데도 또 가고 싶은 곳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볼 것도 많고 그리고 도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또 가까운 여행지들도 많아서 도쿄는 앞으로도 자주 가려고 하는 게 제 목표고 이제는 친구들도 일본에 많이 생겨 가지고 친구들 보러라도 많이 많이 가고 싶어요. 그리고 도쿄 다음으로는 저는 소도시 여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카마츠 이거 발음 맞아요? 다카마츠. 마츠야마. 다카마츠. 다카마츠. 죄송합니다. 예. 다카마스랑 마츠야마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얘기한 그 지역 중에서는 가장 작은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금 조용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좋았어서 다음에 또 일본 소도시 갈 계획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가려고 하고 시즈오카를 제가 저번에 못 갔어요. 가족 일이 생겨 가지고 못 갔는데 시즈오카도 다시 한번 가고 싶고 일본은 뭐 종종 제가
가고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리고 언어도 공부하고 있어서 자주 가고 있는 여행지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요즘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길 가기 위해서 오사카 또 다시 한번 잘 보고 있는데 요즘은 또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여행 팟캐스트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것도 이게 비행기 값이 뭐 너무 올랐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뭐 비행기가 취소되기도 하고 그 티켓을 예매하려면 "너무 비싸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제가 당분간은 안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비행기 값이 싸면 여행을 가는 그런 어 취미가 있어요. 제가 직업이 이렇게 프리하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쌀 때 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이 일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되게 아쉬운 기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쪼끔 안정될 때까지는 여행을 좀 미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돈을 또 모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지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뭐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여행 다녀온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일상도 사랑하고 제 일상도 좋은데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맨날 똑같은 거 보고 하고 이런 게 지겨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프레시 하고 싶을 때 다른 나라 가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뭐 새로운 음식 먹고 풍경 보고 하면서 좀 마음을 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막 일이 막막하고 안 풀릴 때 막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그리고 막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간 적은 없는데 고민이 있어서 뭐 '어디 여행을 가야겠다.' 했던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험들은 많이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내가 맨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그 세상의 전부로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풀 수 있을까? 아 저 사람 막 어떻게 그걸 낫게 하지?' 뭐 이런 거 고민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연인 사이에서 뭐 헤어지고 '아 난 더 이상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이런 좀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일이 슬럼프가 걸렸을 때 '아 나는 막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뭘 내가 잘하지?' 이런 것들이 고민될 때 이제 여행을 가 보면 저는 '아 세상이 진짜 넓고 나는 진짜 작구나.' 하는 거를 항상 느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도 정말, 정말, 정말 작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 별거 아니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거 버리고 또 새로운 거 해 버리면 되겠구나. 왜냐면 세상은 이렇게 넓고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까.'라는 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거 풀리지 않는 문제 막 더 뭐 '애인이랑 헤어져서 더 나은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해외에 가서 한번 넓은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작게 느껴지고 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막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막 여행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한국에서 내가 하던 일이 다 망하고 막 관계가 다 틀어지고 혼자 남게 된다면 나는 그냥 다 버리고 이 나라에 와서 새로 출발하면 되겠다. 그냥 새로 출발해야지. 뭐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여행 참 좋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진짜 구독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학생분들이랑 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 인연들을 진짜 많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어 완전히 낯선 나라에 가더라도 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여기에도 내 팟캐스트를 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왠지 좀 안정되고 든든하고 그런 기분을 느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내일 당장 가족이랑 같이 터키에 간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터키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알려주실 분들이 계신다 하는 게 엄청 힘이 되고 또 그 나라에 가보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엄청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어 앞으로 계속 여행할 이유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고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행 오시고 한국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 있으면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나라에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재밌는 거 추천 많이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시간 조금 넘게 팟캐스트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좀 여행하시는 기분 느낄 수 있었나요? 오늘도 암호 한 가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팟캐스트 끝까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디디님 우리나라에도 와주세요 하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의 암호 코드는 디디님 우리나라에도 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셨군요 이렇게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좋은 팟캐스트, 이런 1시간 팟캐스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머리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1시간 지났는데 어때요? 제 머리에 좀 적응되셨나요? 앞으로도 이 새 머리와 함께 더 재밌는 팟캐스트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